안녕하십니까. 에듀진의 신도입니다. 오늘은 7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이제 강의가 있어서 이제 촬영을 그렇게 많이 못했는데요. 음, 이번 주에도 있긴 합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한 고등학교에 가서 매우 아, 좀 어떻게든 강의한 게 좀 기억이 납니다. 한 고등학교는 그 강의한 기억이 뭐냐면 그때는 보통은 제가 강의 가면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따로 강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학생은 학생대로 따로 강의를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선생님들이 좀 아이들하고 같이 들을 때 좀 불편함을 느끼시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제 매번 갈 때마다 그러니까 매번 이제 어떤 내용으로 강의를 할 것인지는 제가 미리 보내놓지만 거기에 조금 더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남들에게 하지 못했던 얘기들을 그러니까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매우 비밀스러운 얘기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제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만약에 이제 학교 교사이거나 교사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좀 깊이 있는 내용 또는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을 얘기해줘도 선생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되죠. 또 학부모들에게는 또 그러니까 학생, 학부모, 교사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대입을 얘기할 때요. 대입 전형이나 그것을 학교별로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경우에는 어쨌든 내용이 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는 조금 더 일반 범주 안에서 얘기하게 되고 아이들은 이제 너가 수업에 참여해서 학교 생활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교사들은 평가자 입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기록해 줘야 되고 어떻게 수업을 리드해 줘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각이 다 다른 거죠. 그죠? 학생이 학교 생활하는 거, 엄마가 학교 생활을 교사를 바라보고 우리 학생들을 자녀를 어떻게 케어해 주는지 또 선생의 입장에서는 내가 수업을 하고 학교생활 기록부의 관리를 어떻게 해주는 것인지, 어떤 것이 살아 움직이는 학생부가 되는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이제 좀 다르게 얘기가 되죠. 근데 한 고등학교에서는 그날따라는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하는 날 교사들과 우리 학생들이 같이 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그렇게 듣는 학교가 있고 만약에 교사들이 그것을 용납하는 교사들이라면 이번 대입에 분명히 대박 날 거다. 왜냐면 그렇게 개방적인 학교를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그죠? 왜냐면 학생들과 이거 수업 제 강의를 들을 때 제가 이제 막 이게 막 포장된 언어로만 사용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가끔은 때에 따라서는 뭐 좀 이렇게 좀 직설적으로도 막 선생님들에게 비판을 좀 가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아이들에게 매우 비판을 가하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게 상황이 애매모호해지는 것을 감수하고도 이 교사들이 강의를 듣겠다고 하는 거니까 매우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박이 날 거다라고 했더니 막상 가보니까 역시나 학생들은 많았고요. 선생님들은 한 대여섯 분뿐이 안 계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학생 강의인 거지 교사들 강의가 아니거든요. 교사들 강의라고 하면 전체가 다 듣는 거죠. 뭐 고3 담임들 전체, 뭐, 고1, 2, 3 담임들 전체, 이렇게 듣는 게 이제 교사 강의이지, 학생이 뭐 한 150명 있고, 선생이 4, 5명 있고, 이런 거라고 하면, 학생이 200명 있고, 선생이 4, 5명 정도 이런 거라고 하면, 사실은 학생들 강의인 거지, 이제, 그렇죠. 어찌됐건 이제 가서 강의를 하는데, 어쨌든 학생이 한 200여 명 있었고, 150, 200명 있었고, 선생님들이 대여섯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시작했는데, 원래 제가
강의하는 이런 장소는 강의장도 좋고 다 좋긴 한데 이게 뭐라고 하죠? 살짝 이 포인트 같은 것도 포인터 같은 것도 없어가지고 빨간 거 있잖아요. 그 강의할 때 그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또 그러니까 자동으로 안 넘겨지니까 아무래도 그 컴퓨터 있는 쪽에서 서서 이제 강의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 강의에 가면 뭐 어떤 분들은 강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게 뭐가 어디에 있든 상관이 없지만 저 같은 경우는 강의를 뭐 어마무시하게 많이 하는 경우도 아닌데 어 이게 살짝 뭐가 바뀌면 좀 불편하죠. 어찌됐건 강의를 시작하고 나서 1시간 반 정도 강의를 했는데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이들에게 굉장히 뭐라고 많이 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있었고 2학년이 있었고 3학년도 같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1, 2, 3학년, 그러니까 3학년이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에 2학년이 그 생각보다 좀 작았고 1학년이 한 30명, 그죠? 3, 40명, 2학년이 한 20명, 나머지 3학년들이 그렇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강의하는 중에 강의가 1시간 반 정도 강의가 끝나고 나서 학생 질문만 1시간을 받았습니다. 질문만. 네, 그 정도 받은 것 같은데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질문 받고 끝나고 나서 왔는데 애들이 안 가는 거예요. 안 가고 쭉 줄 서 있는 거예요. 질문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를 해주면서 저 뭐뭔데 뭐 서울대 가고 싶어요. 그래서 근데 이전에 너 영어는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가 넌 안 돼. 그랬더니 옆에 있는 선생님이 아니 왜 안 된다고 하세요. 좀 이렇게 가능성 있게 말씀해 주시면서 아니 고등학교 2학년이면 가능한데 고3이니까 불가능하다고요. 그리고 너가 이거를 그만큼 해왔어야 되는데 뭐를 못했어. 이건 안 돼. 또 다른 아이는 저 뭐를 하고 싶은데 뭐가 어때요? 뭐 이러면서 이제 일일이 개인 상담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몇 가지 이제 놀라운 사실들이 있었던 거죠. 그게 뭐냐면 고등학교 3학년인데 현재요. 고3인데 타임지를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부터 타임지를 받답니다. 타임지를 받고 지금 현재 고3이에요. 제가 이제 분명히 강의 중에 좋은 대학, 상위 10위권 이내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영어 역량이 어떠해야 되고 뭐가 어떠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자기는 성적이 굉장히 낮은 상태도 아닌데 낮은 상태도 아닌데 타임지에 대한 그거를 읽었지만 단 한 번도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도 몰랐다는 거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이것을 기록해 줘야 되는 사람은 얘가 동아리 활동을 하지 않고 있었다면 그것은 이제 교과 선생님하고 교과 선생님이 기록해 줘야 되는 건데 문제는 그 영어 교과 선생님이 이 아이가 타임지를 읽고 있는지 안 읽고 있는지 타임지를 읽어서 우리 수업 시간에 적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걔가 타임지를 읽었다 안 읽었다는 사실은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죠? 자기 일 아니에요. 자기 비즈니스가 아니라고. 그러면 이 아이가 선생님 비즈니스예요 라고 선생님 일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비즈니스인 거죠. 선생님 일이에요 라고 얘기해 주기 위해서는 내가 선생님과 커뮤니케이션을 했었어야 하는 거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그 영어 교과 선생님에게 선생님 저 타임지를 읽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시사가 어떻게 됐는데 뭐가 어떻게 됐어요. 그래 그렇구나. 그런데 거기에 그 타임지를 읽었다는 것과 이 수업 시간에 이것과 별개인 건 맞죠. 타임지와 수업의 교과서는. 그런데 이게 같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의 작업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아이가 타임지, 교과서에 봤던 이 내용과 타임지에서 봤던 이 내용이 뭐가 이렇더라라고 하는 뭔가 인과관계, 연관관계를 만들어서 얘기를 해줘야 선생님도 이해가 되는 것이지. 네가 타임지를 읽었거나 말았거나 아니에요? 선생님 입장에서. 근데 그게 기록이 되어 주려면 그게 동아리 활동에서 했든 그죠? 창체 활동에서 하는 어떤 활동에 있었든지 아니면
교과 시간에 타임지를 읽었다고 하니까 교과 시간에 이 교과 시간에도 선생님이 네가 타임지를 읽었거나 말았거나 신경을 안 써요. 문제는 그 타임지를 읽고 내 책에 있는 내가 너한테 가르치고 있는 이 교과서에 이것과 네가 무엇을 연관시켜서 가져왔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어야 이 아이가 역량이 뛰어나 보이는 것이지 그냥 타임지 읽었거나 말았거나 아니에요. 이 누구야 그 영어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런 게 또 하나는 담임 선생이 또 알아야 되는 거죠. 담임 선생이 행특상이라고 하는 것은 행특상에 얘가 자기 목표를 위해서 타임지를 읽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선생님 이 아이가 타임지를 읽었는데 얘가 왜 읽었는지를 몰라요. 선생님이 그냥 지 공부 때문에 했대요. 알겠어. 지 공부 때문에 한 건 맞죠. 그죠? 문제는 나의 공부가 나의 목표와 뭔가 연관이 있어서 내가 정말 서울대나 아니면 서울의 유명한 대학을 가기 위해서 타임지를 읽었든 아니면 내 목표가 하는 게 물리학과인데 그 물리학과에 가기 위해서는 타임지에 나오는 과학의 뭔가를 이렇게 봐서 꾸준하게 관리해 가고 있고 내가 참 그 아이 얘기하는 거 그러네요. 그 아이 또 이 스크랩도 했다는 거예요. 그 스크랩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러니 어쨌든 이제 이 수업이 그러니까 강의가 끝나고 나서 정말로 많은 아이들이 왔고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 우리 학생일지도 모르고요. 예전에 보니까 학생도 몇 있더라고요. 학생도 있고 우리 뭐라고 하지? 우리 학부모님들도 계실 텐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것 자체가 능동적이기 때문입니다. 수동적인 상태에서는 그것은 만들어진 학생부인 거죠. 그러니까 능동적인 학생부여야 한다. 능동적인 학생부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목표의식이 뚜렷하고 자기 갈 길에 대해서 밝히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학생부여야 한다. 이게 좀 추상적이긴 한데요. 근데 제가 나름대로는, 제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나름대로 매우 구체적이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어찌됐건, 어, 어, 이런 학생부가 있었던 이 아이가 이제는 후회한다는 거죠. 아니, 고3이 돼서 고등학교 2학년 때, 1학기 때만이라도 그렇게 썼으면 지금쯤 한참 달라졌을 학생부를 봤을 텐데, 학생부를 너무 몰랐다는 것이죠. 학생부의 기록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잘하면 선생님이 알아서 기록해 주지 라는 일 없습니다. 아니 그런 아이가 있긴 합니다. 정말로 좋은 선생님들을 만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별거 한 것도 없는데 학교생활 기록부가 많다. 이것은 선생님한테 매우 고마움을 느껴야 되지만 고마움은 사실은 얘기 안 하죠. 그죠? 안, 좋, 안 좋게 기록했다기보다는 아예 기록 안 된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칭찬은 그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게 꼭 하지는 않아요. 그죠? 어찌됐건, 이제 아이들이 학교생활 기록부에 그 기록상이 이렇게 중요하고 이런 거를 이제 아이들이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완전히. 근데 이제 갔다 와서 하루인가 이틀 있다가 보니까 그 중에 한 아이가 제 유튜브에 어떻게 이제 들어왔나 봐요. 들어와서 그 밑에 댓글을 달았어요. 선생님을 만난 게, 어, 좀 더 1년 전에 알았더라면 너무 좋았을 뻔 했지만, 지금 이제서라도 제가 준비 잘해서 꼭 역전을 하겠습니다. 라는 댓글을 달아놨더라고요.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이 방송을 보시는 학부모님들 또 우리 학생들이 있다면 학교생활 기록부라고 하는 것은 또 학생부 종합적 전형은 누구든지 기회가 있고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이런 문제도 아니다. 누구든지 기회가 있으며 그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도전하는 사람에게만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도전하면 얻어지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결과물이다.
대학이 내가 공부를 못했다, 못해도 좋다, 내가 얼마나 능동적이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지는 게 학생 종합전형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